그 가운데 민주당이 이른바 이 명태균 씨가 쓴 각서를 공개했습니다. 각서에 담긴 내용은 뭘까요? 민주당이 공개한 이른바 각서, 명태균의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업체에게 보낸 각서, 김건희 여사에게 돈 받을 게 있으며 대선 이후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할 것이다. 2022년 7월 31일에 작성됐다는 이른바 각서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조규현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의 이 공천 개입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죠. 명태균이 쓴 겁니까? 강혜정 씨가 날인을 했습니다. 강혜정 씨가 쓴 거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지시에 의했다는 거고, 지금은 뭐 둘 간의 진술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명태균 씨가 이 거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거겠죠. 자,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스탠스로 그냥 가다가 소위 말하는 공포탄만 쏘다가 시비를 그냥 지나쳤다. 그러면 저는 한동훈 대표 미래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시잖아요. 지금 공개된 저 각서의 내용을 보면 더 이상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을 적당히 대통령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서로 덮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뭐 소위 말해서 이 특검 카드를 대통령실이 끌어내려는 의도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넘어간다면 그런 한동훈 대표 보수는 물론 지금 진보층이든 당 내에서든 입지를 다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어떤 정치적 결단을 결행할 수 있는 당내 친한 의원 숫자를 뭐 15, 17, 18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대표가 된 지가 벌써 몇 개월 됐고 또 지지율이 64%에 가까웠다고 하면 이미 충분한 어떤 당내의 세력 기반을 가졌어야 되는데 전혀 확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본인에서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의 국면에서 특검을 활용하는 방식 이런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 리더십의 한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눈높이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특검 카드를 쓸 거면 지금 공포탄을 차고 공포탄을 쏘면 실탄이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실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그냥 당신들이 나를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럴 수도 있어.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가 거기까지 할 거라고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공포탄 안 맥힌다. 안 먹히죠 지금. 그러니까 실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만 말고 실제 특검을 더 이상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났다. 명백하게 입장 표현을 밝히고 12월 10일 이전까지 민주당과 관련 내용을 협의해 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지금 용산이나 친윤계 의원들의 태도가 바뀌지 지금처럼 적정하게 이 카드를 갖고 있다고 만지작거리는 모양새만 보여줘서는 당내 입지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한동훈 대표의 미래도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기흥 전 부대변인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실제로 그 공포통만 쏘지 말고 저 실탄 못 쏘지 쏴 라면서 지금 저 각서가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증거다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왜 증거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뭐 해주겠다 하면서 각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업체에 내가 이렇게 돈을 마련해서 갚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거는 그들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공격했을 때 이른바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대선을 이긴 사람 입장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이 사람을 어떻게 공천할 것인가 보면 대선 때 열심히 한 사람은 공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 이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들이 녹취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허장성세 강혜경 씨한테 지시했던 내용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어떤 개입, 여사의 개입이라는 어떤 본질적인 민주당이 요구하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한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변만 두드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박선민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각서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 이제 뭐 여당에서 부인했던 뭐 명태균 씨는 그냥 단순히 허장성세가 있는 사람이고 과시욕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들을 반박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저 각서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뭡니까? 이 명태균 씨 수사가 지금 몸통을 건드려야 되는데 이 몸통은 뭐냐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대선 기간에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일종의 김영선 전 의원의 공
공천을 받아냈다라는 공천 거래 그리고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인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게 받을 돈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무상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일종의 대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가능케 하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종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받을 돈이 있다라고 저렇게까지 각서에까지 쓸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저 각서 외에도 뭐가 있었냐면 공개됐던 녹취록 중에 강혜경 씨에게 청구서를 만들어 놔라. 내가 나중에 다 김건희 여사한테 돈 다 받아낼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대목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각서뿐만 아니라 그간에 나왔던 녹취록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춰지는 그림인 거죠. 전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뭐 저 계약서까지도 저 각서까지도 조작됐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 자체 그리고 각서의 내용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뭐 단순한 증거 아니다. 오신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일방적 주장이죠. 저게 무슨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내가 주겠다고 각서 쓴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명태균 씨도 아닌 강혜경 씨가 PNR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업체에다가 내가 받아서 줄 테니까 하는 각서가 무슨 증거가 될 것이며 저것이 어떻게 뭐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적으로 저는 저거는 뭐 내가 봐서는 아무런 뭐 증거가 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어떤 해프닝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입장에서는 의뢰했던 그 PNR이라는 여론조사 업체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일시적으로 저것을 모면하고 피해가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의 부인을 언급한 거예요. 지금 현재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을 팔아서 이것을 갚겠다고 하니까 그 정도 돼야 여론조사 업체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것을 김건희 여사 이름을 팔았던 것인데요. 저것을 뭐 과연 누가 입증할 것이며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내가 줄 돈이 있다라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주장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양한 의견 전해드렸습니다.